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파워토익 800점 플러스 담당하고 있는 박혜영 강사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강의는 파워토익 800점 RC 강의고요. 저희 강의는 한 2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이번에 이 촬영하는 파워토익 강의는 정말 제가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많은 학생들을 900점 넘게, 800점 넘게 점수를 빼면서 어떻게 제가 이 학생들을 많이 배출했는지에 대한 공개가 다 될 거예요. 실제 시험 아시다시피 파트 5, 6, 7까지 RC는 10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00문제 중에서 단문 공란 외우기 파트 5 30문제, 장문 공란 외우기 파트 6 16문제, 나머지 싹 다 독해입니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실제 시험 시간이 75분입니다. 2시간 중에 75분. 거기서 OMR 카드 마킹 시간도 뺏어갑니다. 새까맣게 색칠을 해야 돼요. OMR 카드 200문제 A시까지 다요. 그리고 나서 OMR 카드 마킹 시간을 제외하면 정말 야박하게 대략 70분 동안에 이 100문제를 엄청나게 긴 독해 지문인 이중 지문 더블 패시지, 삼중 지문 트리플 패시지까지 다 풀어야 됩니다. 진짜 되게 잘 풀어도요.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서 애지중지 풀어도요. 막상 푸는 시간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돼서 타임 매니지먼트에 실패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찍어야 돼요. 근데 실제 시험장 가서 시도조차 못하고 찍는 문제가 가장 한탄스럽죠. 왜냐면 시도조차 못하고 찍지도 못했는데 그날의 제 기분과 산신령의 부름이 A래. A로 다 찍으래. 그래서 A로 다 찍었는데 빗나갔어. B, C가 제일 많았어. 그럼 제 점수는 얼마나 깎일지 예상할 수 없어요. 실제 토익은 상대평가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잘하면 내 점수 내려가게 돼요. 근데 파트 7 뒤쪽의 문제를 찍으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파워토익 수업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목표,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게끔 하겠습니다. 시간 안에 모든 문제가 다 풀리기만 해도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점수가 많이 뛸 겁니다. 그리고 시간에 모든 문제를 풀려면 제가 말씀드리는 어마무시한 타임 매니지먼트 파트 5, 100일에서 130번까지 단문 공란을 메우기 이 파트는 빈칸을 보고 A, B, C, D 보기를 보고 빈칸 앞뒤만 살짝 보면 정답 나오는 문제가 정말 너무 많아요. 제가 사이비 스킬로 강의하진 않습니다, 절대. 그런데 그런 부분의 문제들이 쌓이면 남들보다 훨씬 시간적 여유가 생길 겁니다. 특히 RC의 꽃 파트 7에서. 그래서 파트 5의 1, 2초에 단축되는 문제의 힘, 얼마나 빨리 문제를 풀지만 전혀 위험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바로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파트 5에서 오늘 첫 강서부터 바로 전투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파트 6, 7까지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많은 문제풀이법을 통해서 요약식 읽기법, 그리고 정확한 1초를 만드는 전치사 문제의 힘, 기본적으로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플 수 없는 굉장히 간단한 품사만 가지고도 정답을 바로 빼는 스킬을 지금 바로 같이 공유가 될 예정이니까 파워토익 강의를 통해서 많은 걸 얻어가시고 좋은 점수를 한 방에 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로 1강이 시작이 될 건데요. 파트 5 제가 가장 아끼는 파트입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저희 파워토익 학생들이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한 스킬 공유가 들어갈 거니까요. 지금서부터 파트 5 학습법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보면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ABCD 보기를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시고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Effective immediately 굉장히 어려운 구문이군요. 주어랑 비동사 it is가 생략되는 구문입니다. 그냥 귀로 흘리듯이 들으시면 됩니다. 너무 원론적이니까 하나하나 다 잡게 되면 토익이 얼마나 무서운 토익인지 이게. Effective immediately 그냥 같이 다니는 세트로 잘 눈여겨보시기만 하시면 돼요. 즉시 효력을 발생해서 지금서부터 즉시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서부터 즉시 빈칸 new employee should enter the access code to enter. 엔터이 2번 들어갔지만 뒤에 있는 엔터는 헤드쿼터 본부 빌딩에 입장하고 진입한다 들어가다. 그 앞에 있는 access 코드는 접근 코드를 enter 입력하다 이거인 것 같고요. 근데 ABCD 보기 중에서 빈칸 뒤에 new employee 이게 참 거슬리네요. 선생님 이치 뉴도 괜찮고 very new는 아주 새 직원 완전 새 직원 이러면 안 돼요? 예, 안 돼요. 왜냐면 employee는 사람이죠. 사람 명사는 어떤 사람이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의 성을 강론하고 뭐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 명사는 세야 돼요. 어느 경우에도 수일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명일 때는 어나 언이 붙습니다. employee에서 이가 모음이니까 언 붙이죠. 그리고 만약에 어나 언을 안 붙이실 거라면 employees s가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빈칸 뒤에 employee는 s를 붙이질 않았군요. 그런데다가 앞에 어도 없다. 베리고 뭐고 될 일이 아닌 거죠. 이 문제 정답은 이치가 됩니다. 아까 기억나시는지 이치 에브리 뒤에는 단수 명사 each student가 아니고 each student
every student가 아니고 every student. 근데 셀 수 있는 명사 나올 때 all하고 those는 때려 죽여도 복수입니다. 셀 수 있는 게 나왔을 때는요. 불가산이 아닐 때는요. 더군다나 those는 원래 저것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 that에서 출발하는 복수 표현입니다. 그래서 this의 복수 these라든지 that의 복수 those는 자기의 몸 자체를 복수를 불려서 뒤에를 복수를 끌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 피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당연히 복수 명사를 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very 같은 경우에는 you의 느낌을 아주 새롭다고 꾸밀지 몰라도 employee 앞에 왜 어가 없고 위에 뒤에 x가 없는지는 해결을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e치는 바로 뒤에 단수명사를 끌잖아요. 얘니까 앞에 어, s도 없이도 단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each가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5번에서 8번 똑같이 notice입니다. 자, 모든 글은 서로는 반드시 읽고 들어가시는 거는 기본입니다. 서론의 두 줄은 반드시 읽겠습니다. Thank you for visiting the Wonderland swimming pool. 원더랜드 수영장 오신 거 환영해. 감사해. We have two swimming pools inside this facility. 이 시설 안에 수영장이 2개가 있고 There is also an outdoor pool. 그 다음에 on the eastern side of the facility. 이 시설의 동쪽 부근으로 가셔갖고 옆쪽 동부 쪽으로 나가시면은 야외 수영장도 있다. 우리는 알았어. 자, 그 다음에 5번. 엄마, 제가 아까 before, after는 ing 잘 끈다 그랬는데 ing가 나왔군요. 그죠? 근데 by ing도 되게 유명합니다. 뭐뭐 함으로써. 근데 during은 ing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왜요? during도 전치사인데 전치사니까 빈칸 뒤에 ing 동명사를 끌 수 있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during은 정확히 딱 떨어지는 일반 명사를 오히려 진행성으로 바꿔주는 표현이라서요. 이미 진행성이 부여되거나 이미 ing를 장착한 걸 잘 안 꾸며요. 잘 안 끌어요. 예를 들어서 during, enjoying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during my summer vacation. 내 여름방학 동안에 이렇게 얘기하죠. during enjoying my summer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during은 정확히 기간을 잡아먹는 행위를 명사로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ing 잘 끄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ing 잘 끄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예요. before 주어 동사 이게 줄이면 아까 제가 했던 거예요. after에서도 접속사를 쓰다가 주어가 쏙 상역되면 동사부터 쓰지 마라. 동사에다 ing나 pp를 붙여라 그랬을 때 before, after는 토익에서 유독 ing 형태를 많이 취해요. 분사구문은. 이런 식으로 ing를 되게 잘 끄는 접속사 전치사가 before, after, when, while 여기까지는 4개가 접속사 역할일 때 오히려 주어를 쏙 생략하고 동사 뒤에 ing를 붙이고 왜냐면 주어가 없으면 동사 구실을 하면 안 되니까 동사는 그 뒤에다가 ing가 붙은 이게 원래는 동사 능동태였으니까 목적어 명사 끌려 나오는 커넥션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when이 얘네들이 pp를 못 끄는 건 아니에요. when pp가 나온 적도 있어요. 뒤에 목적어 없다 보니까. 생략되다 보니까. 근데 어찌됐건 웬만해서는 ing 앞에서 정답률이 높다는 얘기지 얘들이 ing를 안 끌면 큰일 난다거나 ing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by ing 뭐뭐 함으로써 without ing 뭐뭐 할 필요 없이 upon ing 뭐뭐 하자마자 instead of 뭐뭐 대신에 동의어 rather than 뭐뭐 하지 말고 뭐뭐 대신에 in addition to 뭐뭐 외에도 ing 앞에서 정답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지금 during 하나 빼고서 3개가 다 나온 거죠. 자, lockers are situated at the end of the hall. 개인 락커들은 그 복도 끝쪽에 위치했어요. Pick up a key at a reception desk. reception desk에서 그 락커를 사용하시려면은 당연히 키를 받아야겠죠. personal locker, 개인 락커를 사용함으로써 받는 게 아니라 아니 사용한 후에 키를 어떻게 받아? 키를 받아가야지 이게 문이 열리지. 막 망치로 뿌개가지고 거기다 넣어놓고 나중에 키 받으면 걔들이 열받아갖고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after는 뒷북이지. before, ing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efore using이라고 하는 건 원래 before you use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you가 생략되다 보니까 동사가 살아남을 수 없는 나머지 자기의 살 길을 찾기 위해 using이라고 하는 분사 형태로 구문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원래 접속사들은 이 짓을 되게 잘해요. 특히나 before, after는. 괜찮으시죠? 6번. 6번에 A, B, C, D 보기 눈으로 보시면 security, secured, securely, secure 이렇게 나왔죠. 네. D가 보기가 제일 짧습니다. D는 2가지 품사가 가능합니다. 부사에서 ly를 떼고 남는 거를 형용사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사니까 자기의 몸 뒤에 ed를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secure는 동사로도 사용합니다. 실제로 형용사로서는 안전한, 보안상 안전한, 동사일 때는 확보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기 C는 부사, 보기 B는 ed가 끝났으니까 동사의 과거 시제 혹은 pp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보기 A security, ty로 끝나니까 보안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빈칸 앞에 valuables를 잘 보시면 able로 끝나면 원래 형용사지만 s가 붙은 순간 자기의 몸에 단복수의 개념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단복수의 개념을 만들어주는 건 최소 자기의 몸이 명사나 동사일 때만 가능합니다. 거울처럼 앞뒤에 비슷한 데칼코마니 좋아하는 우리 앤드님께서는 앞뒤로 비슷한 걸 끄는데요. belongings, 얘도 s로 끝났죠. 얘가 명사면 얘도 명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앞에 will keep 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valuables는 귀중품이라고 하는 명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사 뒤에 명사를 또 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명사를 갖다 두 개를 붙여서 설령 복합명사라고 하는 문법을 만드실 거면 앞명사한테 s를 붙이시면 안 돼요. 복합명사는 앞명사의 복수 형태가 아니고 앞명사는 단수일 때 뒷명사가 복수 처리를 도와주는 역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A를 빼고요. will keep 이라고 하는 동사 있었으니까 새로운 문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personal belongings, 개인 소지품 및 귀중품이라고 연결된 거고, 자 이제 새로운 문장을 끄는 접속사 while 뭐뭐 동안에 you enjoy swimming, 당신이 스위밍을 즐기는 동안에. 그러니까 빈칸 뒤에 while you로 새로운 문장이 시작됐으니까 while 앞에까지는 한 문장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동사를 더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사 secure over입니다. 그죠? 그리고 동사 securely 들어갈 거면 이 secure이 능동태로 써졌죠? bed라고 하는 수동태 아니죠? 그럼 능동태면은 뭐를 secure 하는지 목적어가 나오고 나서 while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D를 빼고 나면 B하고 C의 싸움이에요. 아이고, 근데 빈칸 앞에 더 digital door lock system 주어 will keep your personal belongings and valuables. 이 문제 될 수 있겠다. 제가 지금 정답을 C로 하려고 그랬는데 강사가 형용사라 그랬는데 아까 형용사라 그랬지만 동사로 오답이라 그랬잖아요. 형용사로는 오답이라고 안 했어. 빈칸 앞에 이 keep이라는 동사 제가 쓰는 걸 잘 보세요. keep, find, deem, 그 다음에 make, 그 다음에 뭐 render, consider, 뭐게요? O 형식이요. 보통은 문제를 푸실 때 빈칸 앞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이니까 늘 거 없구나. securely라고 하는 부사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얘들 O형식이에요. 얘네 O형식까지 가능한 동사예요. O형식 동사가 하는 짓이 뭘 의미하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뒤에 목적포. 이게 O형식이에요. 저도 참 문법을 싫어하지만 이른다 얘. 3형식 동사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만 나오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부사가 전화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동사 세큐를 탈락시킨 거지 형용사 세큐를 탈락시킨 거 아니잖아요. 왜냐면 형용사를 아직 탈락시키면 일로 5형식 동사는 목적어로 명사 넣고 그 뒤에 목적어에 대한 상태 설명이라고 하는 목적 보호 자리, 요 자리 여기다가 형용사나 명사를 넣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정답은 당신의 personal belongings, 개인 소지품과 valuables, 귀중품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겠다. 이럴 거면 오히려 형용사 security 답이 돼요. 명사도 그럼 될 수 있다는 얘기에 목적보호에? 예, 때로는 오형식은 명사 목적보호를 끌기도 해요. 근데 왜 security 탈락시킨 거예요? 아까 앞에 명사 s 붙이면 복수니까 명사 또 넣지 말라면서요. 예, 그것도 맞죠. 근데 오형식 동사가 목적보호로 명사를 넣는 순간 이 명사와 앞에 나오는 명사가 서로 동격이 돼야 돼요. 동의어가 돼야 된다고. 목적어도 명사, 목적보호도 명사일 때는. 그러면 빈칸 앞에 personal belongings and valuables가 다 복수 무대기인데 그거에 대한 동격의 목적보호가 단수로 나오는 꼴이 돼버려요. 그리고 개인 소지품하고 기준품 자체가 보안의 동의어는 아니잖아요. 보안적인 안전한 상태란 얘기지 걔들이. 이렇게 오형식 조심하셔야 돼요. 오형식 잘 외우시고요. 참고로 deem하고 consider 동의어 고려하다. find, make 뜻 아실 거고 keep도 유지하다 아시죠? 보관하다. render, R-E-N-D-E-R REN이야. 세상 천지의 글씨를 이렇게 못 쓸까? RENDER 뭐뭇이 되게끔 하다. 어떠한 상황을 만들다. 어떻게 보면 make하고 비슷해 또. 5형식까지 가능하다. 단 이 애들이 3형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품사 문제를 물어볼 때는 단순히 목적어만 듣고 끝낼 때보다 이렇게 목적 보호까지 커넥션 나올 때가 많다는 거는 구경하실 필요가 있겠죠. A, B, C, D. 서치에서 나왔다. 끝났다. 서치에서는 이 빈칸을 자기의 조상님 뻘로 봐요. 그래서 이거에서 막 파이가 있는 거야 원래. 예를 들면 이거 이렇게 하나씩 예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요런 거를 다 합치면 다시 이거가 되는 거예요. 쉽죠? 예를 들면 샴푸한 다음에 컨디셔너, 바디 샴푸, 바디 비누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게 어떻게 포터블즈라고 하는 건 휴대용 장비의 느낌이 강해요.
portable goods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내 휴대폰 같이 이런 거, 이런 거가 더 강하고요. appliances는 가전제품. 야, 이건 아닌데 샴푸가 어떻게 머리에 막 전기 나고 이러고 싶어. 그 다음에 A랑 B의 싸움에서 안 되겠다. 내가 샴푸로 머리 감고 컨디셔너로 막 머리도 이렇게 이쁘게 하고 바디소프 막 냄새 좋은 거 닦고 이러면 난 깨끗해지니까 청결과 위생이니까 sanitations를 가야지. 토일레트리는 화장실 가서 이거 민망하지만 좀 이렇게 볼일 보는 거 아니야? 아니야. 걔가 답이야. 토일레트리스가 답이야. 왜 아니 저기요. 화장실 가면 세상 천지에 이렇게 여러분 정말 볼일만 볼 거예요. 화장실 가서 평생 볼일만 볼 거야. 화장실 가고 나면 뭐해? 손도 닦고 머리도 감고 그렇잖아. 그래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위생 작업을 할 수 있잖아.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만한 용품들을 톨레트리즈라 그래요. 걔가 답이야. 세니테이션은 위생 용품이 아니라 그냥 위생. 예를 들면 위생 이게 뭐야? 이게 아니지. 그래서 정답 B로 가야 돼. 교육에 단어가 막힌 거야. 단어가. 마지막 문제 8번 요 피스에서 마지막 문제. 이 피스에서 마지막 문제인데 모르겠어. 근데 빈칸인데 if you want to use more 더 쓰고 싶잖아? 그러면 치사해. 3달러씩 더 청구할 거야. 알았어. 그 다음에 그 앞에 말보다 뒤에 이제 가까운 페이지. Used towels. 사용 끝난 타월은 눈에 띄는 데다 아무 데나 그냥 던져놔. A. 샴푸와 컨디셔너는 일회용품입니다. 보기 D. 저희는 unclaimed items에 대해서는 책임 안 져요. unclaimed가 뭐냐면 주인이 찾지 않는 아이템이지 주장되지 않은 게 아니야.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없어진 건 신경도 안 써요. 그 다음에 보기 B. All of our sanitation 말고 sanitary products. 위생용 제품들은 우리 커스터머들한테 without charge. 돈 안 받고 전부 다 싹 다 제공이 돼요. 그리고 보기 C. One person, 한 명당 two towels for free. 타월 2장씩 공짜예요. 시사하지만. 근데 빈칸 뒤에 더 쓰잖아? 그럼 돈 물릴 거야. 이러다 보니까 그 앞에 문장은 여기까지는 공짜야. 근데 네가 더 쓰면 돈 줘야지. 난 뭐 먹고 살아.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돈을 안 받고 공짜를 해준다라는 느낌이 들어가는 문장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맥락 잡는 거예요. 그러면 without charge. 금액 청구 안 하고 그 다음에 for free라고 하는 BC의 싸움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모든 sanitary products는 offered to our customers without charge에서 sanitary products가 이제 위생용품이잖아요. 위생용품은 여러분 제가 아까 위에 문제에서 toiletries 정답을 했다시피 sanitations라서만 오다로 한 게 아니라 샴푸, 컨디셔너 이런 거는 나를 깨끗하게 화장실에서 바꿔주는 애고요. 위생용품은 이제 sanitary products는 휴지 같은 거 이런 느낌이 더 강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갑자기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C로 가는 게 좋아요. 여기에 또 치사하게 타월 또 나오니까 봐. 가까운 문장에 있는 단어랑 비슷한 단어가 나오면 정답률이 높다. 아까 제가 학습 내용에서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타월 한 명당 2장씩 쓰시고요. 더 쓰려면 돈 더 물고요. 다 쓰고 나면 지저분하지만 아무데나 던져놔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에 띄는데 아무데나. 괜찮죠? 자, 이제 독해 지문인데요. 싫으네요. 네, 싫고요. 굉장히 싫고요. 근데 안 풀 수도 없잖아요. 독해를 갖다가 우리가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그래서 이제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파일로 보시면 이게 페이지가 잘리지 않고 보이게 되는데요. 이게 또 PPT가 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팔 벌려도 이렇게 얼마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얘가 잘려서 넘어가는 현상이 현재 구경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 둘, 세 지문이 아니고요. 요거 한 지문 절반 이제 밑에 잘려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지문 나온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 문제를 풀 건데요. 이 문제의 지문을 먼저 속성을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문의 속성을 파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메일이군요. 근데 이메일 and letter도 아니고 이메일스네요. 그러면 이메일이 2개군요. 네, 이메일은 발수신자 정보와 글의 제목 확인은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읽기 싫게 생겼군요. 상당히. 네, 상당히 읽기 싫다. 봐야지. 여기 대해서 드러난 게 무엇인가? 로케이션 하나 이상 있다. 최근에 확장했다. 언더그라운드 파킹 거라지, 지하 그 주차장을. 그리고 커스터머 서비스 센터가 24시간 내내 열심히 부지런하네. It has been operation. 나 이거 까먹기 전에 빨리 풀어야지. 아까 하나 이상 있다. 뭐 있다. 이런 망해요. 이렇게 하면 정확히 망합니다. 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파트 7은 여러분, 파트 7은 지문에 써져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좀씩 바뀌어요. 제 표현, 동의어 변환, 패러프레이징이 이루어질 겁니다.
최악이죠. 지문 안에 써져 있던 단어가 콜이었던 거예요. 전화하다. 근데 이 콜을 내가 열심히 읽었지. 종이가 빵꾸 날 정도로. 그런데 그 뒤에 읽어봤을 때 나중에 그 콜이 contact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단어를 약간 바꿔치기해서 쓰는 이런 스킬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독해 지문은 지문에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면 너무 쉽거든요. 좀. 그래서 약간 단어를 바꿀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추드리는 건 이런 짓은 좀 더군다나 보기는 세팅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문에 있는 거를 다 내가 찾아볼 거야. 다 찾아가지고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조금씩 바뀌었는지 다 볼 거야. 그렇게 하면 밤샐지도 몰라. 왜냐면 출제자 마음이야. 출제자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단어를 교묘하게 트릭을 써갖고 바꿔놓을 수도 있지만 아예 없는 내용? 허구 정보, 막 세상 천지에 있지도 않은 정보를 써놓으면 어떻게 찾아요? 밤새도 못 찾아. 저는 보기 보시는 것을 강력 지양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보기를 하나하나 보고 찾는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읽으실 거면 질문만 읽는 게 좋고요. 저 개인적인 스타일은. 그리고 저는 독해 지문에서 지문을 먼저 읽는 스타일이에요. 보통. 왜냐면 질문을 5개를 제가 다 읽어놓으니까 욕 나올 정도로 5개를 읽고 나서요. 나 문제 먼저 읽는 게 낫겠지? 지문 먼저 읽으면 또 읽을 내용이 더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읽어놓으니까요. 한 1분 있다 다 까먹는 거야, 질문을. 왜냐면 질문은 다 다른 정보를 물어보기 때문에 유기성이 없거든. 독해 지문은 그냥 다 비슷한 내용의 소설처럼 뭔가 연결성이 있겠지. 근데 질문은 다 다른 거 물어봐.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서 외워지지가 않아. 지문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소 기계는 아닌지라 이걸 다 외우기에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먼저 말씀드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표가 뭐가 하나 빡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표에서 정보는 나중에 찾더라도 저는 표 위에 맨 처음에 글의 서론은 반드시 확인합니다. 단 이메일이다 보니까 글의 제목과 글 쓴 날짜, 발신자, 수신자 정보는 간단히 보긴 하죠. 아, from이 쓴 사람이니까 호텔에서 썼구나. 그럼 이 사람은 고객이겠구나. 7월 19일 날 썼고 reservation, 확인에 대해서, 예약에 대해서 뭔가 확인하거나 알려주려고 이렇게 했구나. 위에 2줄 읽습니다. You made a reservation here. 그리고 호텔 이름 나왔네요. 7월 5일자로 예약을 하셨어요. Here are the details. 이게 세부 정보입니다. 당신의 reservation에 대한 some further information과 함께해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요. 저는 표 바로 밑에 나오는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원래 모든 독해 지문은 각 문단이 있을 때 문단이 하나, 2개, 3개 있을 때 다 읽으시면 어차피 까먹어요. 각 문단의 첫 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첫 줄이 헤드라인처럼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가지치기, 특기치기 하면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각 문단의 첫 줄이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표는 여러분 표 바로 밑에 나오는 정보가 큰 역할을 하니까 한 줄만 읽더라도 제대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Your reward points. 포인트는 고객이 일단 누적해서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있나 봐요. Can be used to pay for your next stay at any of our hotels 란 말이 나오네요. 그럼 이걸 통해서 제가 알 수 있는 하나 깨달은 바는 그거예요. 어떤 우리 호텔 중에 한 군데서든 다음에 머무르실 때 이 포인트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고객은 포인트가 쌓인 고객이고요.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얘는 호텔이 지점이 많아요. 그래서 any of 그냥 호텔도 아니고 our hotels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호텔이 지점이 최소 몇 개 돼. 몇 개 돼. 그것도 중요하게 읽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약을 확인 차원에서 글을 썼고요. 네. 그 다음에 예약에 대한 정보 나왔었고, 호텔이 여러 군데 있구나. 이 호텔이 지점이. 나중에는 그냥 저는 항상 결론도 습관적으로 읽거든요.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수능 내신 여러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서론과 결론 많이 읽게 하죠. 논술하고 그럴 때도요. 뭐 loyalty and continued support are always highly appreciated. 네, 좋은 고객이군요. 당신의 loyalty. loyalty는 원래 충성이란 뜻까지도 있는 단어거든요. 굉장히 많이 이용했군요. 이 호텔을 고객이. continued support.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신 거. 이게 정말 highly appreciated. 정말 감사드리고요. We promise to do our best to make your stay pleasant and memorable. 정말 즐겁고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약조, 드립조.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편지의 내용을 받은 고객은 많이 갔어. 아주 돈도 많아. 확실해. 정말 많은 걸 읽었는데 정답이 어떻게 나올려나 모르겠어. 두 번째 질문이요. 힘드네요. 점점 저의 기억력은 급강하고 있고요. 이 스튜디오가 덥고 저는 배고프고 그렇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요것도 이메일이니까 아이고 이번에는 커스터머 서비스 누구한테도 모르고 막 보냈네 아무한테나. 아까 그 사람이 쉘마가 그래서 보내서 레저베이션에 대해서 보시오. 고객 서비스 직원분 이렇게 해놓고서 몇 명한테 보내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냈어. 어쨌든 모든 지문은 서론과 결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먼저 신경 써서 읽겠습니다. 읽어보니까 이메일 보내주셔서 고맙군요. 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My customer reared points도 그래서 똑같이 같이 변기형 되겠죠? 제가 앞에서 언급하고 지적질한 이 부분에 부합되게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뭐가 문제가 있나 봐요. 첫 줄과 끝줄 읽고 나서 두 번째 지문만큼은 여러분 독해 지문에서 이중 지문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가르쳐드리고 있는 제가 보여드리는 이 이중 지문은 두 지문 연계형이 나온다. 어우 짜증나. 두 지문 연계형은 뭐냐면요. 아유 이거를 그냥 백날 봐도 여기만 보면 정답 안 나와. 위아래 지문을 같이 사이좋게 교집합을 빵 찾아줘야 되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근데 두 지문 연계형 문제가 두 번째 지문에서 정보의 힌트를 먼저 얻어서 첫 번째 지문으로 연결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를 잘 못하는지라 두 번째 지문에서 서론과 결론 읽고 나서 나머지를 다 읽는 것보다는 눈에 튀는 숫자를 많이 찾는 편입니다. 그럼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저기요 제가 나가는 체크아웃 날짜가 8월 5일이라고 써 있는데 아니다 8월 5일이죠. not 8월 6일. 8월 6일이 아니고 8월 5일이라고요. 고쳐요 빨리. 체크아웃 데이트가 잘못됐어. 아 그러네.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고객이 하지마 이렇게 된 거죠. 다 읽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하면서 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소요가 됐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타 시험을 보시는 수험 응시생들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약에 대해서 예약 확인. 표 밑에 나오는 정보이자 새로운 문단처럼 보고 모든 우리 호텔 어떤 호텔에서 쓸 수 있다 포인트를 그럼 호텔 지점이 여러 개 계속 지속적인 이용을 해준 고객이다. 단골이다. 근데 단골이 지금 현재 뿔이 났다. 왜냐면 8월 6일이 아니라 8월 5일로 체크아웃 바꿔라. 그리고 이제 바뀌어야 되니까 내 리얼스 포인트도 바뀌겠지? 포인트를 소지한 고객이다. 나 이메일에 대해서 알려야겠다. 네가 보낸 거 고맙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호텔에 대해서 시사하는 문제를 맞추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내용이 왜 허구 정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읽은 내용은 독해 지문을 읽은 거예요. 독해 지문에서 빼서 읽은 거예요. 그것도 제일 중요한 데를. 정답이라고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푸시고요. 내가 안 읽은 부분이 나왔을 때 그걸 이색적으로 보시고 찾으려고 들지 마시고 정확한 4개의 보기 중에서 내가 읽은 게 있으면 그걸 답으로 일단 강력하게 넣으시기 바랍니다. 와전되지만 않으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가 모르겠어 답을 그러면 찾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읽은 것 중에서 하루 왼종일 읽은 적 없고요. 지하 주차장 읽은 적 없죠. 5년 동안 운영 읽은 적 없죠. 그러나 at any of our hotels라고 해서 호텔 지점이 많은 건 읽으셨을 거예요. 그럼 정답이 A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 표가 나오는 좋게 지문은 표 바로 위, 표 바로 밑에 추가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건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요. 자, what is included? 뭐가 포함되는가? 죄송한데 못 풀겠네요. 제가 읽은 거에서 뭐가 포함된지 전 이런 단어 자체를 처음 봤어요. gym, transit, food, parking. 아직 몰라요, 저. 넘어가겠습니다. 쿨하게. 제가 지금 빛의 속도 넘어갈 건데 정답 표시가 뜰 겁니다. 꼭 이런 거 외우는 분들 있다? 내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저거 나 외웠다.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그냥 못 본 첨 넘어가겠습니다. 네, 11번. What date is listed incorrectly? 이건 맞췄다. 뭐가 잘못 써져 있는가? 아까 그랬잖아요. 고객께서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저 체크아웃 데이트가 8월 6일이 아니고 5일이라고요? 6일이 잘못 써져 있습니다. 쉽게 나오죠? 요 두 지문 연계형이었습니다. 원래 숫자로 짧게 나오는 보기가 두 지문 연계형 확률이 생각보다 되게 높습니다. 생긴 게 이쁘다 보니까 애들이 뒤로 그렇게 사람 짜증나게 뭘 그렇게 까탈을 부려 두 지문 같이 보라고. What is the purpose of the second email? 두 번째 이메일이 아까 고객이 정체 모를 그 직원들한테 고객 서비스부 보시오 이렇게 해서 쓴 거거든요. 왜 썼었죠? 8월 6일이 아니라 5일이라고 체크아웃 날짜가. 나 룸 좀 올려줘. 룸 업그레이드 해줘. 사람 살 때야 여기가 사람 있을 때야. 미치겠어 파리 500마리 있고 이런 얘기 아니잖아. 그다음에 보기 시에 연락처 바꿔줘. 연락처 바꿀 거야. 나 전화번호 잘못 나왔잖아. 그런 얘기 안 했어. refer이라고 하는 건 추천이거든요. 추천이나 참조의 느낌 같이 갖고 있지만 뭐 추천할 만한 프로그램 뭐 있으면 해줘봐. 뭐 해줄까? 나 거기서 뭐 할까? 뭘 물어봐. adjustment가 조정. 조율, 수정의 느낌을 같이 담고 있으니까 좀 바꿔줘. 나 체크한 날짜 6일 아니고 5일 거봐. 그런데 보기에 체크한 날짜 얘기하려고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스물스물 바꾼다. 단어를. 이런 걸 paraphrasing, 어휘의 재표현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걸 버티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imply, indicate, 추론과 시사 문제. 그렇죠. 철학적이죠. 근데 그 셔마라고 하는 분의 성인 것 같고요. 이분이 아까 이메일을 받으면서 동시에 고객 서비스에 이메일을 쓰신 분 같아요. 고객. 이 고객님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거요. B죠. 제가 읽은 거에서 얘기한 건 이 B밖에 없잖아요. 거기 B가 뭔 뜻인데요. 이 여자는 이 크림슨 호텔에 before 이전에 머물러 본 적이 있다. 머물러 왔었다. 맞죠? 오죽하면 로열티.
continued support 이런 말을 쓰면서 고맙다고 그랬겠어요. 한두 번 이용한 고객이 아니죠. 하다못해 리워드 포인트까지 있는 고객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제가 읽은 거로 할 거예요. 자기가 되게 유독 선호하는 공항이 있다? 몰라. 난 그런 얘기 못 읽었어. 다른 로케이션을 간다 호텔에 이 지점 못 쓰겠어. 체크아웃 데이트나 엉망으로 쓰고 그런 얘기 어딨어. 그냥 바꿔달라 그랬지. 지역에서 일하는 그 지역 내 국내 기업가다? 누가요? 몰라요 전. 몰라요. 전혀 읽지 못한 부분이에요. 전 이걸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정답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찾을 생각이 없어요. 두 지문 연계형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그리고 imply, indicate, suggest 등을 이용한 추론시사 암시 계열도 연계형 문제가 많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추론시사가 가능하다고 보여요. 이 두 지문 연계형이. 아까 우리가 안 푼 거 풀게요. 안 풀 수도 없잖아. 저번에 한번 안 풀리고 강의 끝나가지고 질문이 쇄도했다고. 선생님 이거 안 풀어주신다고 혹시 답을 못 찾으신 건가요? 아유. accommodations가 숙박시설이거든요. 숙박시설 비용에 호텔의 숙박시설 비용에 애초에 같이 포함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물어봤군요. 일단 뭐 돈 얘기하는 거 찾아야겠어요. 그리고 accommodations 숙박 얘기하는 거 한번 아주 뒤져보죠. 싹싹 뒤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아마 출제자께서 ABCD 보기에 단어를 뭔가 바꾸셨겠죠. 패러프레이징은 정말 유명한 거거든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유명한 문제 꼬기 방식입니다. 근데 food, transit to the hotel 이건 무슨 뜻이죠? 입장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dream이 어디죠? 뭐 피트니스 센터 같이 그런 데인가? 파킹. 이거 중에 뭐가 되는 거? 나 못 외우겠네 벌써부터. 그래서 저는 ABCD 보기는 때려주기도 못 외우겠고요. 일단 숙박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코스트, 비용 얘기가 나오는 부분을 찾아보죠. 그런데 두 번째 지문은 고객이 쓴 지문이니까 고객이 그런 걸 언급하지는 않았겠죠. 돈 얘기 나오기 시작하네. 근데 이 표에 있는 건 제가 봤을 땐 그냥 valued customers는 원래 단골 고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이미 이 사람은 이 호텔을 많이 이용한 고객이라는 건 답을 맞췄고요. rewards points가 이렇게 많이나 쌓였고 많이도 썼다. including tax가 포함돼서 이 가격이다? 알았어요. 근데 왜 또 쓸쓸하게 혼자 갈까? 데리고 가지 친구라도. 맨날 혼자 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별표가 또 이렇게 이쁘게 달아주셨네. 나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이런 기호 같은 거. 기호 같은 거에서 세부 정보 잘 나오거든요. 전화번호는 뭐 됐고요. 나 돈 얘기할 거니까. 여기 나오네. 파킹. 그다음에 breakfast. 파킹하고 breakfast는 포함이 안 됐구나. 포함이 된 게 아니라 20% 할인해 준다는 얘기지. 어차피 돈 내란 얘기 아니야. 조심하셔야 돼요. 할인이라고 하는 건 돈을 내란 얘기예요. 다만 싸게 해준다는 얘기지. 근데 그 위에 보니까 provide는 공짜로 대놓고 제공하는 건데 셔틀 서비스를 제공하는구나. 에어포트에서 공항까지 가는 공항에서 공항까지 간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그거를 돈을 안 받는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여기 처음에 낸 돈에 포함된 거지. 나 신났지. 버스만 50번 타야지. 알았어요. 셔틀버스. 셔틀 서비스다. 저거 봐. 서비스 셔틀 하나도 없어. 짜증나. 왜 이렇게 놨어 문제. 이게 안 되고 왜 또 짐 가냐. 밥은 혼자 사 먹어. 정답은 B로 갈게요. transit to the hotel이라고 바꾸셨네요. 근데 transit이라고 하는 게 수송, 운송, 나르고 운반시키는 거기 때문에 교통수단의 이송의 느낌이 가능하죠. 이렇게 바뀌는 거군요. shuttle service가 transit to the hotel로 바뀌었군요. 이렇게. 그래서 독해 지문을 풀 때는 항상 저는 지문의 압축력 있게 필요한 부분을 먼저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해석을 못 버텨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보기에서 나오는 걸 최대한 저는 고를 때 내가 읽은 게 서브가 되면 전 답으로 해요. 최대한 자신의 정독은 필요하죠. 제대로 읽어야죠. 와전 안 하고. 또 기대심이 저는 낮아요. 단어가 많이 바뀔 것이야. 그러니까 바뀐 단어들끼리는 반드시 동의어 혹은 재표현된 표현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트에 따로 정리도 하고 또 이중 지문이라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각 지문에 필요한 부분, 서론이나 결론, 표가 나온 경우 표바로 밑이나 표바로 밑 이렇게 읽으시면 정리하시고 짧은 숫자 보기나 추론과 시사결의 문제는 두 지문 연계형 위아래의 교집합을 찾는 문제가 많은데 교집합 찾을 때는 밑에 지문에서 숫자나 튀는 정보 찾아서 위로 연결해 보시는 시도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